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영상들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그런 내용들로 되도록이면은 제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지 중요한 내용들, 또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지속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 그대로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단순히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이제 내가 팔면 이제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식이 오르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이 오르는 기간은요, 1년에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배 정도 오르는, 1년에 2배 정도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 2배 정도 올랐을 때의 상승 날짜를 보면은 한 달이 안 돼요. 예,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르는 날만 픽업을 딱 하나 찝어두면은 결국엔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라고 쳐도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밑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그 중에서 오른 날짜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네, 오른 날짜들만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길어봐야 한 달이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내가 팔면 오르는 게 뭐냐면 그 내가 1년 동안 1년 중에 한 달만 오르는데 그 1년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투자를 함에 있어서 3개월, 6개월 요 정도는 기다려요. 뭐 물리거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근데 그 기간에는 사실상 확률이 더 적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년 정도 내가 기다려야지 한 달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1년 내내 내가 저가를 매수를 해야지만 수익을 보는데 내가 3개월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3개월 갖고 있으면 4분의 1로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이 이제 오르면은 팔아요. 주식이 오르면 파는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이 올랐을 때 파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팝니다. 예, 보통 최고점으로 올랐을 때 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이제 회귀하는 순간에 팔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회귀라고 함은 이게 되돌림인지 아니면 하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영상들 이전 영상 보면은 매도를 내가 할 그 기간을 제가 정하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져갈 포지션 안에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1년 중에 한 달이 올라가는데 그 한 달을 내가 1년 동안 기다리지 않고 나는 3개월 안에 쇼부를 칠 수 있다. 뭐 이런 마인드면은 3개월 잡으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지금 상승 추세에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더 달릴 때 판다. 그러면은 6일 잡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내가 그건 모르겠고 내가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늘려가지고 내가 확률을 높이겠다. 그러면 이제 1년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이유는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순환매라는 게 있죠. 순환매라는 게 있습니다. 내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번째 이유는요.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에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보통 내가 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내가 수익을 만족하고 박수 칠 때 떠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다른 종목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내 건 오르지 않으니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도 힘들 때 너무나도 이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팝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중에서 거의 다 급등하기 직전에 가까웠을 때가 지루할 때, 거래량 없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때거든요. 예. 그리고 그럴 때는 다른 종목이 어때요? 다른 테마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에서 들어간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이 돌면서 시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종목이 지금 관심이 없고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만히 놔둬버리면은 이 다른 종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종목을 보고 절로 가야겠다고 옮겨 탑니다. 최근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 사이에 반등하는 거를 보고 다른 종목에 급등하는 종목에 들어갔다가 또 지금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의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이 팔면 오르는 이유의 가장 큰 투자금은 1억 원 이상들이 보통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백화점 매매랑도 비슷하게 연관이 되는데, 1억 원 이상의 매매를 하게 되면은 보통 연봉 1억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 연봉보다도 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예를 들면 3%면은 300만원, 그죠? 10%면은 1000만원. 이 변동폭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고 그 변동폭을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나는 예금처럼 잃지 않으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돈을 잃지 않는 건 좋지만은 그게 리스크 감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을 감수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는 내가 0으로 만들고 수익은 높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내가 팔면은 금방 팔아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르게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이 경우는 누구나 거의 흔히 하는 에피소드로, 주식의 에피소드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네. 왜 자꾸 내가 팔면 오를까? 내가 하는 거 반대로만 해. 라고 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또 그 사람이 또 물리게 돼 있고, 또 그걸 반대로 하는 사람도 물리게 돼 있다. 그거는 어떤 내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걸 알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이 본인의 심리가 문제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조금 여러 번 상기를 시켜보시고, 그리고 특히 주식을 1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가 나중에 이어지면은 백화점 매매로 바뀌게 되고요. 왜냐, 내가 옛날에 1000만원 했을 때 그 리스크 정도만 감수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1억을 하니까 그거를 1000만원씩 10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더 고찰해 보시고 본인의 경험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조해서 좀 더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